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중국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 영상에 이어 쉬자인이 어떻게 헝다그룹 파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자산을 교묘하게 이전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자인은 어떻게 달러 채권과 조세 피난처 등을 통해 복잡한 자산 이전을 완료했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선 쉬자인의 자본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개된 정보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루머나 추측은 배제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헝다의 해외 자회사인 징청회사가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18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구매자 중에는 신신유한회사라는 BVI 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는 총 10억 달러 이상의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쉬자인이 컨트롤하는 BVI 법인입니다. 즉, 헝다가 당시에 발행한 달러 채권의 절반 이상을 쉬자인의 BVI 회사가 인수한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쉬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홍콩의 친구들도 합쳐서 10억 달러 이상의 헝다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사실 한 대주주가 자신의 회사 채권을 일부 인수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장이 자신의 돈을 꺼내서 회사에 빌려주는 것이니까요. 이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쉬자인이 이렇게 대규모로 채권을 인수하고 친구들까지 합세 헝다 채권의 4분의 3 이상을 매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동시에 헝다는 몇 년 동안 주주들에게 대규모 배당을 계속해왔습니다. 쉬자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약 130억 홍콩 달러를 배당받았고, 이 금액은 모두 쉬자인의 BVI 회사인 신신유한회사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보면 쉬자인은 헝다 주식을 통해 100억 홍콩 달러 이상의 해외 배당을 받고 다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헝다 달러 채권을 매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자인이 이 과정을 통해 해외 자산을 이전하고 헝다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쉬쉬거렸죠.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산 이전이라고 할 때 헝다의 배당 단계에서 이미 자산은 해외로 이동했고 쉬자인은 이미 홍콩 달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 돈을 사용해 자사 채권을 매입했을까요? 특히 당시 헝다는 이미 현금 흐름이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었고 새 채권을 발행해 기존 채무를 갚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 당시 쉬자인은 왜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채권을 매입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헝다의 신용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는 매우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쉬자인이 매입한 두 채권의 금리는 13%에서 13.75%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업계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고 헝다가 발행한 채권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싱가포르 시장에서 발행된 채권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이 돈을 헝다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는 또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쉬자인이 배당을 받은 후 자신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이는 주식을 채권으로 전환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헝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쉬자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높인 것입니다. 즉, 헝다가 파산하게 되면 주식은 거의 가치가 없어지지만 채권은 자산을 매각하여 일부라도 상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쉬자인과 그의 친구들은 해외에서 높은 이자의 달러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채권자로 만들었습니다. 헝다는 가라앉는 거대한 배와 같았고 쉬자인은 배에 있는 값진 물건을 팔아 치우며 침몰하는 배의 꼭대기로 향한 셈이죠. 꼭 마치 타이타닉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쉬자인의 이러한 모든 작업이 각 지역에서는 거의 다 합법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제적인 조세 회피 및 자본 게임은 각국의 규칙 차이점이나 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톰과 제리 게임으로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허점을 찾으려 하고 각국 정부는 이를 막으려 합니다. BVI와 K맨 제도 같은 곳은 오히려 이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이는 글로벌 자본들 게임의 일환인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을까요?